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근처에는 끝없이 푸르른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현지인들에게 별이 내린 숲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별들이 이곳에 잠시 머무르고 간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한밤중에 하늘에서는 반짝이는 별들이 빛의 줄기를 내려 숲속에 있는 나무들 사이사이를 비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빛은 둥근 세계를 형성하고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미지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마을에는 어린 소녀 에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늘 별이 내린 숲에 대해 궁금했지만 부모님은 그곳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에밀리는 어느 날 밤 몰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별빛이 나뭇잎에 반사되어 마치 숲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숲 깊숙이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연못 위로는 별빛이 떨어져 은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고, 그곳에는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에밀리의 모습을 보고는 놀랐지만 그녀가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임을 알아채곤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요정들 중 하나가 에밀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용감한 소녀여. 이 아름다운 숲에 발걸음을 한 것은 내가 처음이란다. 에밀리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가득 차 요정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정들은 이 숲이 마법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그들 덕분에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밀리는 그녀가 들었던 전설이 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요정들과 함께 춤을 추며 별빛 아래서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요정들은 에밀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다시 이곳에 와야 한단다. 별의 힘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으니까. 에밀리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요정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그녀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밝혔고, 별이 내린 숲의 비밀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에밀리는 숲에서 겪은 꿈 같은 모험을 잊지 않고 살아갔고, 필요할 때 자연이 주는 신비로운 힘을 믿었습니다. 별이 내린 숲의 전설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숲의 비밀을 떠올리고 자연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생트릴리에 숲 가까이 자리 잡은 곳에 제크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제크는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모험심이 강하고 항상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는 꿈 많은 나이였어요. 어느 날 마을의 촛불 축제에서 함께 놀던 친구들이 마법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전설에 따르면 숲속 깊은 곳에는 마법의 검 라라사르가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 검은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찾을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했어요. 제크는 이 이야기에서 자신의 운명을 본 듯했어요. 그는 그 검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숲을 탐험하면서 그는 다양한 생명체들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경험했어요.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몰랐던 신비로운 동물들과 만났고, 마치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는 듯한 순간들도 겪었답니다. 숲의 깊은 곳에서 그는 커다란 늑대 한 마리를 만났어요. 겉보기에 두려웠지만 제크는 그 늑대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나는 숲속의 작은 기사 제크야. 너는 나에게 해를 끼칠 것 같지 않구나. 친구가 되어주겠니? 그러자 늑대는 신비로운 표정으로 꼬리를 흔들며 친구가 되어주었어요. 늑대는 제크를 따라 숲속 깊이 이끌었어요. 그리고는 어느 날 깊고 깊은 동굴 앞에서 멈췄어요. 동굴 입구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곳엔 고요한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의 물결이 잔잔히 흐르며 그 중심에 바로 라라사르가 놓여 있었어요. 라라사르를 눈앞에 두고도 제크는 망설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진정 동물을 사랑하고 숲을 존중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연못의 빛은 강렬하게 번쩍이더니 라라사르는 저절로 연못 밖으로 튀어나와 제크의 발 밑에 떨어졌어요. 제크는 그 검을 들고 자신이 마을로 돌아가야 함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숲을 여행하며 느낀 수많은 경험들이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마을로 돌아온 제크는 마법의 검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이야기를 전했답니다. 그 후로도 제크는 숲과 마을을 지키는 작은 기사로서 자연과 사람들 간의 조화를 위해 노력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노래와 책에 실려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었죠. 이렇게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소박하지만 위대한 숲속의 작은 기사 제크의 모험이 온전히 끝나게 되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론 알프 지역에 가느다란 구름과 함께 솟아오른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산맥 깊숙한 곳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서로를 알고 지냈으며 마을의 전통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갔습니다. 이 마을의 전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산속의 작은 별 이야기입니다. 이 동화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왔고, 지금도 역시 아이들에게 밤마다 들려주어 꿈속으로 인도하는 이야기였지요. 그 이야기 속에는 가스통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나옵니다. 가스통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항상 별에 대한 꿈을 꾸며 자랐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언젠가 별 하나를 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가스통 누워 하늘을 바라보던 중 정말로 한 별이 일직선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별똥별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별똥별이 떨어진 곳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스통 길고 긴 소나무가 늘어선 숲을 지나고 깊은 계곡을 피하며 마침내 산 중턱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설 속의 샘을 발견했는데 이 샘은 조각난 별이 땅에다 생긴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샘의 물은 달빛을 받아 영롱한 빛을 내고 있었고 가스통은 그 물을 손으로 떠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환상과 같은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스통의 눈앞에는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이 펼쳐졌고 빛나는 여인이 나타나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스통, 내 소원을 들어줄 시간이야. 하지만 모든 소원은 그 책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렴. 가스통은 깜짝 놀랐지만 용기를 내어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별 하나를 잡아서 그것을 친구로 삼고 싶어요. 여인은 가만히 웃으며 손을 내어 떨어진 별의 한 조각을 가스통에게 건넸습니다. 이 조각은 너의 소원에 대한 약속이란다. 하지만 별은 항상 우리의 벗이어야 하며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단다. 가스통은 그 말을 깊이 새기며 별 조각을 가슴속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가스통은 그 경험으로 인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더욱 큰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별들은 항상 그의 친구로서 가슴속에 하늘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가스통은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갔고 그 당시 이야기는 수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산속의 작은 별로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꿈꾸고 찾아 나서며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남기며 여전히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 소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아름다운 실크처럼 부드러운 금발 머리카락과 초록빛 에메랄드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소피는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숲을 지나치며 낯선 여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무언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주저하지 않고 그 여성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런 소피의 친절에 감동한 여성은 그녀에게 새 개의 마법 눈물을 주었습니다. 이 눈물들은 너에게 평생 가장 필요할 때 펼 수 있는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줄 것이란다. 여성은 소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피는 그 눈물들을 소중히 간직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마법의 눈물을 그녀는 자신의 병든 어머니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기적에 놀라워하며 소피와 그녀의 어머니를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물이 부족해 처참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소피는 두 번째 눈물을 꺼내며 마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지는 다신 마를 일이 없을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맛보았고 소피는 그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소피는 마지막 눈물을 사용하기 전 그것을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자 소피는 아름다운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하기로 했고 마을 전체가 그들의 결혼식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갑작스러운 폭풍이 찾아와 소피의 마음을 걱정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의 기쁨에 날이 망쳐질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마지막 눈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날씨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소피는 눈물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는 빗속에서 결혼하고 그들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서 마을 사람들은 사랑과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은 그 진실함을 상징하는 유산으로 소피의 집안에 영원히 간직되었습니다. 그렇게 소피는 한 사람의 친절한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기적을 일으켜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